소개받은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전용호입니다. 저는 이제 장교양이나 노인 돌봄하는 사회복지 전공자의 입장에서 좀 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거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의 보건의료하고 복지를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재택의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크게 4가지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발표를 많이 해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노인 돌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이제 표시하면 좋겠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지역의 노인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자 중에 하나가 치매 노인들일 거고, 치매 노인들의 돌봄이 상당히 진행될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뇌졸중 환자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이제 복지적으로 보면은 독거노인들이 건강과 소득 보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취약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돌봄이라는 것을 할 적에 일반적으로 돌봄은 공식적인 돌봄과 비공식 돌봄이 있습니다. 공식 돌봄은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어떤 제도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고, 비공식 돌봄은 가족과 친척, 이웃, 지역 주민들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에 있어서의 그러한 비공식 돌봄인 가족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나 그리고 가구 구조에 있어서 자녀가 노인과 함께 사는 가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효의식의 약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가에서의 삶을 중요시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노인 부부나 독거노인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재택의료와 관련해서도 집에서 가족이 병원을 못 가시면 이제 대리 처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지원도 하고 돌봄을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가족의 돌봄 기능과 의식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비공식 돌봄의 역할들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인구학적으로도 저출산으로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노인 돌봄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이 제도에서 사실은 지역에 기반한 재가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사실상은 부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는데, 방문간호 서비스도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의 공단 부담금으로 보면은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이라는 것은 요양보호사 중심의 아주 기본적인 방문 요양의 가사수발 중심밖에 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서비스 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이나 맞돌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치매가 있거나 또는 뇌졸중이 있거나 아주 큰 질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질환 관리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러한 보건의료적인 욕구가 노인 돌봄 체계에서는 현재 제대로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중요한 돌봄의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기본적인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최근에 도입됐지만 거의 안부 확인 중심으로밖에 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가 노인들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뭔가의 기구나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서비스의 종류 자체가 유일하게 장기요양의 이제 방문간호인데 그것도 전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기반한, 재가에 기반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너무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보시더라도 의료 영역에서, 간호 영역에서, 복지 영역에서 이런 지역 의료, 지역 간호, 지역 영양, 지역 재활 이런 거가 아주 우리나라는 개발이 안 되어 있는 후진적인 초기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돌봄 제도가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노인 인구의 9%,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노인 인구의 한 3~4%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건의료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건 영역에서의 방문 건강 관리, 저소득 청년 간호사의 방문 건강 관리가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소득 조건이나 어떤 대상자의 서비스의 내용이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센터가 있지만 그들이 중증의 조현병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커버하고 있고 우울증이거나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커버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인력과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잘 되려면 이러한 보건의료적인 인프라를 빨리 많이 확충해서 기관과 인력을 늘리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재정의 증가 속도를 특히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증가 속도를 정말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고요. 내년에 예산이 우리나라가 607조라고 합니다. 근데 건강보험이 1년에 한 77조, 장기요양보험이 9조, 10조, 그러니까 거의 한 87조 거의 90조에 육박하는 재원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그러면 600조에서 90조라면 상당히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사회적인 입원, 그러니까 사회적인 입원 잘 아시는 것처럼 집과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실제보다도 빨리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구조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 기반한 의료와 이러한 보건 시스템들을 빨리 구축하고 제도적으로 적극 확대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재정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이 경제활동하는 분들의 보험 부담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추세는 일상적으로 이제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집과 지역사회에서의 보건의료의 인프라를 빨리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의 비전 및 로드맵의 핵심 2, 방문 건강 및 방문 보건 의료를 실시하겠다라는 계획에 있었고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재택 의료 서비스가 중요한 보건 의료의 코너스톤 주춧돌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실제 노인들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이고 현재 노인의 9.1%를 이용하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궁극적인 목적이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집과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입소를 최대한 늦추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감안할 적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적인 대상자가 가장 많은 분들 장기요양 등급 1, 2등급자가 가장 이러한 시설 입소의 경계에 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 서비스 자체가 간호밖에 없는데 간호 서비스도 재가급여 기준으로 0.5%밖에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장기요양보험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에 맞는 정책적인 노력이 이제 이루어지고 올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로서 이미 하고 있는 재택의료 시범 사업이 이러한 와상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과 또는 처방을 통해서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로서 더 강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노인돌봄의 개편은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그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개편 방안의 첫 번째는 결국에는 장기요양이나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의 노인들이 매우 복합적인 만성질환과 때로는 치매와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은 와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건의료적인 욕구를 다 개인에게 맡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에 의한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독거노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제도적으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결시켜주고 이러한 장교양이나 맞돌 사업에 제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결합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이 롱텀 케어, 장기 요양은 만성적인 질환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헬스 앤 소셜 케어, 보건의료와 사회적인 돌봄이 함께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앞에서 많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이 와상노인과 같은 미충족 욕구의 중증의 대상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파킨슨이 있거나 뇌졸중이 심해서 이제 거동이 아주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중요한 정책적인 대상으로 해서 빨리 의료적인 서비스가 재가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얘기를 앞에서 이제 많이 발표자께서 해주셨는데 등급외자부터 등급 내자까지 그들의 욕구가 변화하죠. 건강한 노인들, 경증,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4, 5등급, 장기요양보험 1, 2등급, 그러다가 요양원, 요양병원, 시설로 가는 이러한 경증에서 이제 중증이 되면서 욕구가 계속 변화되고 더 많은 서비스 급여가 필요한데 그러한 변화에 따른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들을 빨리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궁극적인 목적이 네 번째 있는 것처럼 불필요한 사회적인 입원을 줄여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려면은 오늘의 재택의료 같은 그러한 지역 기반의 인프라를 시급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당면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 아까 발표하신 김창호 교수님하고 중앙대 장승랑 교수님 그리고 성공회대 남일성 교수님하고 저희가 같이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서 올해 수행했던 연구이고요.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를 등급의 A, B, 등급의 4, 5등급, 3등급에서 5등급으로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증의 1, 2등급으로 나눠서 정책적인 대상들을 저희가 좀 등급별로 나눠서 그런 기능의 상태에 나눠서 어떠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허약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장교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등급 외자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등급 외자들도 기본적으로 이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고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프레일리티 허약해짐으로 인해서 근감소증이나 이동에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그런 공통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들도 그냥 보건소하고 노인 맞춤 돌봄 복지가 각각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와 복지가 서로 연계를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보건의료적인 서비스와 소셜케어적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보건소와 맞돌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과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들 간의 어떠한 네트워크를 지자체 산하에서 구축해서 서로 간에 협조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좀 더 허약한 노인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좀 더 함께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이러한 등급외자 모델들을 저희가 제안한 그런 모델들을 선도 사업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이 경증과 중증이 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경증과 중증은 중증도에 따른 차이인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아까 재택의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 처방을 하거나 이러한 의료와 간호와 재활과 임종 등의 미충족 욕구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좀 더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보면은 중증만 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통합재가 급여가 들어갑니다. 장교양의 방문요양, 방문간호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단종으로만 되어 있는데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가 함께 제공되고 있고, 현재는 한 번만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가 제공되어 있던 것을 다빈도로 방문할 수 있고 서비스 급여량도 늘리는 통합재가 급여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될 것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가 이제 내년에 선도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과에 종사하는 교수이지만 저는 장교양범위 제도적으로 이러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이러한 것들이 되게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해서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공적인 서비스로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동 영양 주거 호스피스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사회 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확대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례 관리 같은 것들을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 사례 관리를 또 어디가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방문진료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토대가 되는 것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간호와 재활과 이러한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대 제공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분명한 방안이고, 선진국들이 그러한 방안으로 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는 사례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지자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서로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 사례 관리자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라는 지자체의 통합 돌봄과 추진단 이런 데 있잖아요. 선도사업, 우리 안산에서는 또 선도사업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데가 하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장교양보험의 대상자를 건강보험공단의 지역센터에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아예 지자체가 전반적인 걸 하고 뭐 제공기관에 하자라는 이런 안들도 있습니다. 이제 공공의 사례관리 모델과 민간의 사례관리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택의료니까 재택의료 중심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첫 번째 보면은 정말 역사적인 제도화의 첫걸음을 이제 띄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는 되게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의료 서비스를 잘 이용하려면은 의사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진단과 판단이 되어야 대상자들의 질환과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의 제도화의 첫걸음을 떼지 않았는가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제 정말 이게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이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우 수가나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기다려왔지만, 정말 선도적인 그러한 일부의 우리 김창훈 선생님 같은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노력으로서 이런 모델들이 만들어졌고, 정말 이용자를 중심에 두고 존중하는 시스템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의료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정말 여러 인간적인 의료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그것들이 더 확대되어서 찾아가는 의사 선생님, 그래서 이제 와상 상태로 돌봄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러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약 20만 명이 추정되는 그러한 미이용하는 재가의 이런 노인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보면은 정말로 눈물로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파킨슨으로 인해서 몸이 완전히 경직되어다 보니까 휠체어도 앉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앰뷸런스 응급차를 불러서야만 해야 되는데, 그 응급차를 불러서 하는 것들도 고비용이다 보니까 일반에서 되게 이용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이제 자녀들이 또 막 애가 타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좀 더 완화가 된다면 가족들에 대한 의료에 대한 부담, 돌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진료가 저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자 그 자체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의료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방문 간호나 방문 재활 이런 것들이 의사 선생님의 지시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까 이제 김창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소문이 나면서 여러 주체들이 방문 진료를 희망하시면서 수요가 늘어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재가 기반의 여러 가지 이 보건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장기요양보험에 구체적으로 장착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가장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들이 많은 분들이 계신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재택의료가 분명히 장기요양보험과의 어떤 연관 속에서 제도화를 분명히 돼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관련된 의료 서비스가 제도에 장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지역 기반의 케어 매니지먼트도 일반적으로 이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선임들이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일단 어세스먼트가 분명히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케어 매니지먼트의 내실화를 위한 그런 중요한 토대가 또한 마련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상에 따라서는 또 이제 이 재택의료 센터에서도 또 사례 관리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들도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직까지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재택의료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의료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과제인데, 결국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과연 이 재택의료가 과연 얼마나 매력적일까? 이제 그런 수입이나 급여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사업 같은 성공적인 모델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말하는데, 그러한 존엄받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의료 자원들인 의사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지원책들도 또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초기에는 인식이 낮아서 서비스의 이용률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 서비스, 돌봄 서비스는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수요가 급격하게 창출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니까 못 이용하다가 이용하다 보니까 이거 좋다, 만족스럽다.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는 이런 서비스들은 계속 그럴 가능성들이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또 많이 참여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사실은 너무나 경증에 거동이 가능하고 병원을 스스로 가시는 분들 때까지 이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시범 사업을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많은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대상자의 조건을 좀 더 완화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제한된 의료 자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타겟팅과 어떠한 분들이 이 효율적인 그러한 돈을 사용에 있어서의 중요한 대상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상당히 서비스된 만족도나 효과가 높아서 이게 너도 나도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또 그럴 경우에는 또 예산의 보험 재정이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잘 고려를 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